네, 오늘은 지역 분석 시간입니다. 보통 제가 서울 지역 분석을 많이 해서 다른 지역은 관심이 없냐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에서도 관심이 많은 곳 중에 한 곳을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할 곳은 보통 구성남이라고도 많이 불리우는 성남시의 구도심 수정구와 중원구 일대입니다. 여기는 그 도시가 만들어진 게 그 7, 80년도 그때예요. 서울이 고도 성장을 하고 산업화가 되면서 서울에서 밀려난 이주민들이 터를 잡고 형성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그림자란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때 들리는 소리로는 옛날에 이주민들을 헬기에 태워서 내려주니까 이거 성남이었더라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같은 것도 처음에 없었죠. 그냥 사람부터 들어왔고 기반 시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곳은 지형이 꽤나 험해요. 남한산성자락에 있는 곳이어서 그런지 이 구릉지가 엄청 심합니다. 진짜 제가 가본 곳들 중에서 역대급으로 심해요. 경사도도 높은데 이 경사가 엄청 길어요. 그래서 임장 갔다가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곳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시 입지입니다. 이 지도를 크게 보시면은 이쪽이 이렇게 수정구고요. 이렇게 중원구입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이 서울이 바로 이쪽에 있죠. 그리고 지금 이쪽이 위례 신도시예요. 거의 서울이랑 바로 접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남시를 전체적으로 검색을 해보면 성남시는 이제 이렇게 큰데 여기 밑에 쪽 남이래역 쪽이 성남시에 들어가죠. 이제 위례 신도시도 이제 세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송파, 하남, 여기 성남. 근데 이 중원구, 수정구는 이제 바로 이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하고 바로 접해 있는 위치입니다. 이제 서울이 개발된 역사를 보면은 이제 서울에서 집값이 비싸지고 이제 개발 압력이 점점 우측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쪽 하남에서 이제 미사까지 왔죠. 근데 이 미사에서는 더 오른쪽으로 가지 못합니다. 왜냐면 이쪽이 막혀 있어요. 스카이뷰를 보시면은 서울이 이제 확장되면서 우측으로 개발이 계속 이어졌는데 위례 신도시, 가밀 신도시가 지어지고 이쪽에 건너와서 하남 교산 신도시가 이쪽에 지어질 예정이죠. 근데 더 이상 이제 우측으로 못 가는 거예요. 이제 막혔어요, 여기. 이쪽에 이제 남한산성으로 막혀 있다 보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에는 이제 바로 여기에 구성남이 있는 거예요.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이쪽이 지금까지 저평가되었던 건 아무래도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한 면이 있어서겠죠. 오랫동안 이 발전이 더뎠던 이유는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이 도시계획 없이 급하게 만들어진 지역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기반 시설이 부족했고 이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타이밍이 계속 안 좋았어요. 한번 해보려 하니까 처음에는 이쪽에는 분당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렸고 그 분당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무렵에는 판교가 개발이 되면서 또다시 관심이 분산됐습니다. 그렇게 시기가 계속 밀리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이 구성남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지연되어 온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 재개발 구역들이 실제로 추진에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성남시 자체적으로도 이 도시 정비 방향을 적극적으로 가져가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사실상 이제 서울에 진입을 하고 싶지만 이제 자금적으로 서울에 들어가기엔 좀 모자라다면은 이쪽 구성남이 대체지가 될 수 있습니다. 분당은 이제 재건축 연한에 들어서고 있고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고 판교는 대형 업무단지로서 진입장벽이 높아졌죠.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이 구성남도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다시 조명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실제 사업 진행과 교통 계획 그리고 이 도시개발 흐름들이 하나씩 구체화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성남이 참 입지만 보면 괜찮은 도시입니다. 사실 이 서울과의 접근성은 이쪽 분당이나 판교보다 더 좋긴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울이 바로 위에 있고 강남 접근성도 좋고 바로 밑에는 판교가 있죠. 그래서 이 대형 업무단지 사이에 끼어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구성남 지역은 전형적인 배드타운이에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은 선제적인 도시계획 없이 이 도시가 먼저 형성된 구조라서 이 기반시설이나 공공인프라가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주거지만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이 도로, 주차장, 보행로, 공공시설 그러니까 이 도심속 인프라 전체를 함께 개선하는 이 재개발 정비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고 그중 하나로 주목받는 방식이 바로 생활권 재개발입니다. 이 생활권 재개발은 이 기존처럼 시가 먼저 지정해주는 순환 정비 방식이 아니라 이 주민이 먼저 정비를 제안하고 성남시가 이걸 검토해서 이 구역을 선정하는 구조로 바뀐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는 이 생활권 단위 그러니까 동네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그 안에서 노후도, 이 기반시설 부족, 이 주거지 유형 같은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정비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 하나하나를 따로 보던 시대에서 이 생활 단위로 도시를 바라보려고 이 정책적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중인 거고 그러니까 이 흐름이 앞으로는 이 성남 원도심의 개발 속도의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쪽이 구성남 지역인데 이 표시된 곳, 이곳들이 개발이 다 진행 중인 곳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주를 한 데도 있고 사업시행구역 확정된 데도 있고 시공사 선정한 곳, 조합 설립 인가된 곳, 지구 지정된 곳, 안전진단, 사업시행구역 확정 이런 식으로 이 개발 진행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지역들이 다 개발이 된다면은 이쪽의 주거 환경이 월등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추후에 이곳은 정말 새로운 신도시급 도시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서울에서 가장 핫한 곳, 현재 이제 GBC가 진행이 되고 각종 교통 인프라의 중심이 될 곳이 이쪽 삼성역 인근으로 보고 있는데, 이쪽 삼성역을 반경으로 찍고 구성남 있는 데까지 가면은 대략적으로 12km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선거리로 삼성역에서 구성남까지 12km 거리에 있는 건데, 지금 이 반경을 보시면은 끄트머리에 걸려있는 곳이 지금 이쪽 구성남이랑 직선거리로 봤을 때 조건이 비슷한 곳은 보시면 이쪽에 과천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삼성역하고 과천과의 거리가 이 삼성역과 구성남의 거리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과천 하면은 서울하고 견주어도 집가가 굉장히 높은 곳이죠. 이 과천이 좋은 이유는 다 양옆으로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남 접근성도 좋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공기도 좋고, 그리고 이쪽은 주거 환경이 너무 좋다 보니까 경기도 중에서도 거의 탑급으로 집가가 높은 곳인데, 이쪽 구성남이 직선거리로만 봤을 때 이 과천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쪽 구성남도 이렇게 남한산성을 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쪽도 엄청난 숲세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과천하고 다른 점은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 그리고 교통편, 과천 같은 경우에는 4호선이 가운데로 관통을 하고, 지리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들이 이 산 둘러싸여 있는데 이 산과 산 사이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 이 폭이 1.4km밖에 안 돼요. 근데 이 과천역이 가운데로 딱 지나가다 보니까 거의 모든 단지가 역세권에 준수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구성남 같은 경우에도 이제 8호선이 가운데로 지나가긴 하지만 지리적으로 봤을 때 끝에서 끝까지 보면은 이쪽까지 보면은 거의 이제 2.7km 역세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무래도 이쪽은 남한산성 자락에 있기 때문에 이쪽이 구릉지가 너무 심해요. 구릉지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면이 있긴 있죠. 이런 점들 때문에 저평가가 되고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쪽 인근이 새로운 아파트가 이제 재개발로, 생활권 재개발로 들어서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는 것도 생기는 건데,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일 때 주거 환경은 굉장히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릉지가 많은 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특히 이쪽이 보면 이 구릉지가 심한 것도 심한 건데 길어요, 되게. 그래서 여기 걸어가다 보면은 너무 힘듭니다. 너무 길어요. 그리고 지대도 너무 높고 그런 면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쪽 보시면 다 내려다 보이잖아요. 완만한 경사들이 전체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삶의 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게 지금까지는 좀 저평가가 된 요인이었지만, 이제 이쪽에도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하면은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오르막을 닦아서 되게 완만한 경사로 만들거나 외부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같은 걸 설치하기 때문에 다니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요즘에는 경사도를 이용해서 좀 감각적으로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요즘에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해서 이제 경사 같은 게 크게 흠이 아니에요. 신축 아파트 위에서 보는 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삼성역과 선릉역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이 강남 접근성은 과천과 동일한 조건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구성남 같은 경우에는 과천에 비해서 월등히 주거 환경이 낮았기 때문에 저평가를 받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다 지어진다면 이 주거 환경도 개선될 것이다. 물론 과천 같은 경우에는 이 교대 서초 강남 이쪽하고 더 가깝긴 하죠. 그렇게 보면은 이 구성남 같은 경우에도 이 잠실하고 가깝기도 하고 8호선으로 한 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면들은 지역마다 장점이 다 하나씩 있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남도 추후에 새로운 주거타운이 형성되면서 살기 좋은 베드타운으로 주목을 받을 것이고, 다만 이제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만큼 이 교통편도 개선이 빨리 돼야겠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 숲세권의 가치가 더 좋아질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물을 사 먹는다고 했을 때도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지금 다들 생수 사 먹잖아요. 공기도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곳의 가치는 지금보다 현저히 커질 겁니다. 강남 접근성이 좋고 인근에 산이 많아서 이 좋은 공기를 쉴 수 있는 곳인데, 이 주거 환경까지 좋아진다면은 이 구성남의 가치는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투자들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정작 일반 분양하면은 너도 나도 넣으시잖아요. 이렇게 진행이 잘 되는 지역은 어차피 나중에 일반 분양 넣으실 분들은 그냥 재개발로 들어가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 예정된 이 주변의 개발들이 지지부진한 경향이 있어서 아직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어요. 대표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 성남산업단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남 하이테크밸리라고 있는데, 여기 오래된 공단입니다. 근데 이제 단순한 공단이 아니라 여기를 미래형 첨단 산업단지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다양한 환경 개선 사업이 이미 착수됐고, 장기적으로는 ICT, AI, 바이오, 이런 4차 산업 기업들을 유치하는 첨단 클러스터로의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도시 구조의 변화 속도에 이 교통 인프라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이쪽이 출퇴근 시간대 정체는 여전하고
부당하고 이 대중교통도 아직 산업단지 수요를 감당하기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쪽에서 주목받던 교통망 계획들이 있는데 성남 트램 1호선 그리고 위례 신사선의 밑에 쪽으로 연장이죠. 이제 위례 3동선 모두가 이 진행 속도가 더디거나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트램 1호선 같은 경우에는 판교에서 시작해서 판교 모란 여기 산업단지까지 이어질 예정이었는데 이게 원도심 교통을 크게 바꾼 노선이었죠. 경제성 부족으로 사실상 추진이 좀 중단된 상태고 이 위례 3동선도 이제 위례 신사선하고 연결돼가지고 을지대학교 쪽으로 들어와서 광주까지 이어지는 광역 핵심 철도망으로 기대가 됐는데 위례 신사선 사업도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예타 조사까지 지연되고 있고 가시적인 진척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은 지금 성남은 생활권 재개발, 그리고 산업단지의 첨단화, 광역교통망 구축 계획, 이런 여러 긍정적인 호재를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실행 속도, 현실화 가능성, 교통 인프라의 병목 문제, 그런 것들이 분명히 함께 고려해야 할 리스크이긴 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현실적인 검토를 해야 하니까 잘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가 바뀌는 건 호재지만 그 변화의 속도와 구조가 실제로 따라줄 수 있는지 그걸 따져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강남 접근성이 좋고 판교도 인근에 있는, 그러니까 대형 업무단지를 양옆으로 끼고 있는 입지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처럼 이 주거 환경만 개선이 된다면은 웬만한 서울 비상급지보다 이곳의 가치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곳의 단점인 교통도 결국엔 추후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면은 교통 인프라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가 완성되기 전인 지금부터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의 정비사업체 개발이 진행 중인 곳들은 대부분 개발 흐름이 다 좋긴 한데 오늘 기준으로 바로 해볼 수 있는 곳을 선택해 본다면은 저는 이제 이곳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은행주공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이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가 거의 다 재개발인데 이 은행주공 아파트만큼은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입지적으로 보셔도 이 뒤쪽으로 다 남한산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이쪽으로 가려면은 이 남이래역을 지나서 이 산성역을 지나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수정로를 타고 저는 항상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 남한산성 자락으로 해서 이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쪽 로드뷰를 보시면은 도로공사가 깔끔하게 끝났어요. 제가 처음에 갈 때만 해도 이쪽이 도로공사를 한참 했었거든요. 지금 과거 사진 잠깐 보면은 2017년 이때만 해도 도로공사를 한참 하고 있죠. 공사를 해서 도로 연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도로가 깔끔해졌습니다. 지금 왕복 6차선이에요.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그 차선이 성남 쪽 가는 건 이제 차선이 2개밖에 없죠. 근데 이쪽이 왕복 6차선으로 이렇게 개발이 됐습니다. 도로 공사를 한다는 거는 큰 의미가 있어요. 여기를 지나다니는 유동량이 많아질 것이고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이 도로를 넓히는 건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쪽으로 수많은 아파트들이 만들어지면서 당연히 이쪽은 서울이랑 연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유동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쪽 구성남 쪽이 도시개발의 진심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도로가 확장된 것을 통해서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주공 같은 경우에는 이 남한산성 산자락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장에 가보시면은 공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쪽은 구릉지입니다. 이쪽이 이제 을지대학교예요. 이제 을지대학교에서 이쪽 쭉 올라가면은 은행주공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쪽 쭉 들어가면 지금 이렇게 단지 내에는 이제 구릉이 있지만 이런 경사도에서 이제 재건축이 되어지면은 재건축이 된 모습이 되게 기대되는 아파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경사도를 활용해서 되게 멋있게 짓거든요. 이 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은 좀 얘기가 길어집니다. 여기도 좀 우여곡절이 많아요. 여기가 이제 수년 전에는 자이아이 파크와 프로지오가 비딩이 붙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 프로지오 쪽에서 서밋으로까지 하겠다고 제안을 했었는데 이때 자이아이 파크가 표를 많이 받아서 선정이 됐죠. 그래서 잘 진행이 되다가 이 분담금 문제가 터졌습니다. 물론 분담금이 높은 거는 다른 정비사업지도 마찬가지였지만 여기는 이제 자이아이 파크가 계약 해지까지 됐어요. 그래서 다시 건설사 선정을 했는데 포스코와 두산이 다시 비딩을 붙었어요.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건설사가 비딩이 붙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그만큼 사업성이 높은 단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포스코가 선정이 돼서 이제 더샵이죠. 더샵으로 진행 중에 있고 지금 관리처분인가가 진행 중입니다. 물론 오랜 기간 동안 보유하셨던 조합원들은 이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지만 만약에 지금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험한 꼴 안 보고 사업성 좋은 단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지금 들어가려면은 과거 조합원분들보다 비싸게 들어가야겠지만 지금 시세를 보면은 이 과거에 비해서 크게 오르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만약 이 아파트를 매수한다면 주의하실 게 여기는 이미 평형 신청이 다 끝나서 실제 매물 중에서 관심 있는 매물이 있다면은 그 매물이 어떤 평형을 선택한 상태이고 예상 추가 분담금이 얼마가 들어갈지는 이 매수하는 매물의 간평가에 따라서 다를 테니까 이런 거는 잘 파악하고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0평대 아파트를 실제 매물을 봤는데 만약에 이 매물이 40평대를 선택했었다라고 하면은 40평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추가 분담금을 많이 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잘 알아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쪽이 남한산성 자락에 있다 보니까 나중에 재건축이 된다면은 콘도 같은 느낌이 날 것 같은 거예요. 뭐 강원도에 뭐 울산 바위가 보이는 그런 산장 같은 데 우리 많이 놀러 가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스카이브리지가 있는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서울에서도 보기 힘든 이런 고급화 아파트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단지가 워낙 대단지다 보니까 아파트 동수도 많아요. 더샵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스카이브리지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밑에는 이런 식으로 마당이 있는 세대도 있다고 해요. 뭐 이런 세대는 당연히 분담금은 높겠죠. 저는 여기가 이 재건축 투시도로 봤을 때 되게 기대가 됩니다. 보통 높은 산자락에 이렇게 고급형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게다가 여기 수도권, 서울이랑 딱 붙어있는 경기도에 이런 식으로 산자락에 고급화 아파트가 만들어진다는 거는 그 자체로 되게 희소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의 단점이 아직 교통편이 조금 애매하긴 해요. 제일 가까운 지하철역이 이 밑에 쪽에 있는 남한산성 입구역인데, 은행조공 아파트부터 남한산성 입구역까지 뭐 도보로 24분이 걸린다고 나오죠. 제가 직접 걸어갔을 때는 이 정도까지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건 이 정도면은 역세권은 아니고 이 정도는 비역세권이죠. 그래서 뭐 걸어 다니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운동할 때 마음 먹고 걸어야 되는 거리인 거고, 보통 마을버스를 타고 다니시죠. 그래서 뭐 마을버스 타면은 12분 정도 걸리는 위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위례 3동선이 이제 위례에서부터 이쪽으로 넘어와서 역사가 이 을지대학교 앞쪽으로 생깁니다. 뭐 위례 신사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은 지하철역이 위례 중앙광장에서 삼성역을 지나서 신사역까지 이어지는 거죠. 근데 미확정 추진 노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위례 중앙광장에서 밑에 쪽으로 이제 삼동역까지 이어지는 이 노선도는 여기 보시면은 을지대 성남 캠퍼스라고 있죠. 그러면 전체 노선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례 중앙역에서 밑으로 지나가면은 이쪽 정도의 을지대학교역이 있겠죠.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은행조공 아파트는 역세권이 되는 거고, 그거와 별개로 이 지하철 노선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자그마치 삼성역으로 바로 이어져요. 이 위례 3동선이 이 은행조공 아파트에는 굉장히 큰 호재인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이 진행 자체가 좀 지지부진한 면이 있어서 이 위례 3동선은 이제 큰 기대를 한다기보다는 이런 호재가 있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된다면은 이 은행조공 아파트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이 남한산성 자락 밑에 있어서 엄청난 숲을 끼고 있고, 그런 위치에 신축 콘도 같은 느낌으로 아파트가 대규모로 지어질 예정인 거고, 그리고 비역세권 아파트였는데 이 을지대학교 성남 캠퍼스 앞으로 이제 지하철까지 들어오게 된다면은 비역세권에서 역세권으로 바뀌는 것이고, 이 역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서울에서 가장 핫한 이 삼성역까지 이어지는 지하철 노선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 은행조공 아파트가 가치가 높은 아파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제가 이 아파트를 관심 있게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아파트의 이제 거래를 보면은 지금 보시면 1900세대인데 재건축을 통해서 거의 3000세대가 넘게 지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뭐 사업성이 엄청나죠. 87년도에 지어져서 뭐 당연히 지금의 주거 만족도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아파트 단지가 크다 보니까 면적도 되게 많습니다. 10평대부터 31평까지 있는데, 지금 중간에 한 25평을 보면 300세대가 있죠. 매매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의 실거래를 보면은 이제 과거의 급등 시기에 뭐 거의 8억까지 찍었다가 이제 쭉 내려갔죠. 쭉 내려가서 현재 얼마 전에 6억 8천까지 거래가 됐고, 현재 나와 있는 호가는 6억 9천부터 7억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은 이제 거래가 아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서두르셔야겠죠. 제가 알기로는 뭐 내년 중에 뭐 이주를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뭐 아직은 확실히 정해진 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포스코로 바뀐 다음에 진행이 착착 되고 있으니까 뭐 내년에는 이제 이주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서부터 이 은행주공이랑 비교하던 게, 구성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산성역 포레스티아하고 제가 많이 비교를 했어요. 이 산성역 같은 경우는 입지가 좀 더 좋죠. 그리고 역세권이다 보니까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2평 기준으로 13억 5천부터 17억까지 나와 있습니다. 32평대를 보시면은 이제 거래가 꾸준히 되고 있어요. 과거에 14억 4천5백까지 찍혔다가 현재 과거의 상승기 시절을 거의 다 회복을 했고,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신축 아파트의 시세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이 은행조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0평대 기준으로 이제 8억 4천, 그리고 실거래를 보시면은 8억까지 찍혀 있는데, 현재 아파트 가격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매수할 시점에 근처에 있는 이 산성역 포레스티아나 이 밑에 있는 이제 금빛 그랑매종 같은 내가 매수할 금액과 이제 추가 분담금을 합쳐서 뭐 근래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 실거래가와 비교를 해보셔서 안전 마진이 어느 정도일 것인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구성남을 전체적으로 봤는데, 개발 사업지마다 들어가는 예산은 다르겠죠. 개발이 임박한 경우에는 시세가 높을 것이고, 개발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뭐 가시성이 안 보이는 곳은 시세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구성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의 예산에 맞는 사업지, 그리고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사업지 잘 파악하셔서 스터디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